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31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권 불안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은행의 어떤 그 불안했던 모습이 결국은 시장에는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한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시평론가 짐 크레이머 발언인데요. 실리콘 은행 몰락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유가 그거예요. 연준이 은행권 위기에 집중하면서 금리 인상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어저께 그 수정 콜린스, 그쵸? 그 다음에 그 닐 카시카리, 그들 발언이 좀 있었어요. 그들이 발언을 했었는데요.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안 총재죠. 또 닐 카시카리는 미니애폴리스 연안 총재인데요.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 공통적 생각이고요. 또 최근 지표가 인플레이션 2%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서 해야 할 추가적인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어요. 실제로 돌아오는 FOMC 회의, 그러니까 5월에 있죠. 5월에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4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침체가 오면서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은행권 불안으로 인해서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은행권 불안 해소에 대한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의회 승인 없이도 은행권 어떤 중형 은행에 대해서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이렇게 좀 투자 심리를 회복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주 강세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술주에 대해서는 또 좀 위험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 투자했던 사람들이 기술주로 다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도 형성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찰스 수왑이라는 대형 증권사가 있어요. 전체 회사가 9천조짜리라고 그러죠. 9천조. 근데 이게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투자 의견을. 그래서 한 5%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찰스 수왑에 대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찰스 수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퍼스트 리퍼블릭 다음으로 찰스 수왑이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은 살아났잖아요. 근데 조금 중형 은행이니까 이 찰스 수왑이 그 최근 예금자 이탈 어떤 가속화될 가능성 이런 게 제기가 됐었죠. 그로 인해서 채권 설립 문제가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9천조 초대형 공룡인데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정말 찰스 수왑이 문제가 되면요, 리만 브러스는 저리 가라죠. 만약 문제가 된다면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게 왠지 거슬리네요.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그 개인 소비 지출 발표 있죠? 발표 있는데 전달보다 0.4%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전월보다. 근데 전달 0.6% 오른 거보다는 이제 오른 것보다는 둔화된 거다 이거죠. 0.4% 올랐지. 지난달에 0.6% 올랐으니까요. 전년 대비 4.7%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 나스닥 0.7%, 다우 0.4% 올랐는데요. 크게 시장을 주도하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어제는 요게 갇혔는데 그걸 이제 벗어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월봉이 양봉이 됐죠. 모양인데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라는 음봉이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상황인데요. 일단 25선이 누웠으니까 얘가 다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나스닥의 모습을 좀 보면은, 나스닥의 모습 역시 똑같은 상황이죠. 나스닥은 여기를 못 벗어났네요. 벗어나지는 못했네요. 장중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0.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죠. 나스닥은 월봉을 보면은 뭐 그냥 60월선에서 5월선 위쪽에 올라왔다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 그 금융권 위기가 여전히 아마 잠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이체방크가 요즘 뉴스 안 나오죠. 뭐 어떻게 되는지랑 좀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시장은 금융권 문제가 시장을 흔들었던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이번 건 금융권이 그냥 넘어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 SK 하이닉스가요. 1분기 반도체 적자가 7.5조랍니다. 7조 5천억. 7조 5천억. 그 20년 내 최악이라고 하네요. 근데도 삼성전자는 뭐 바닥론 나오죠. 뭐 7만 전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분기 반도체가 7.5조가 나온 상태고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때 1조 5천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2배, 3조 정도 나온다 합니다. 마이크론이 어저께 사실은 그 시장을 이끌어준 주요 재료였잖아요. 마이크론이 그런 얘기 했었죠. 재고가 이제 거의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마이크론도 3조 적자가 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1, 2월에 그 반도체 수출이 40%가 감소한 국내 시장의 모습.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가는 게 맞는지, 물론 백색가전하고 핸드폰이 어느 정도 받쳐줬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로 인해서 이익이 완전히 줄어버렸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7일날 발표가 있죠. 7일날 발표되는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차트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죠. 삼성전자 차트상으로 좀 보면은 일단 월봉상으로는 이제 60월선에 그렇게 딱 걸쳐 있죠.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음봉이 어저께 올라왔다가 내려왔어요. 어저께 1.5% 내려왔다. 종가는 0.8%로 끝났거든요. 이제 갭상승이 나왔네요. 갭상승. 오늘 갭상승을 메울지 아니면 위로 음봉을 메울지는 봐야 되겠죠. 어저께 수급을 좀 잠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300만이 샀네요. 그렇죠? 요걸로 외국인들이 사다가 멈췄다가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막판에 외국인들이 좀 사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사실 이 수급에 의해서 좀 좋으면서 주가가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좀 있어야 되고요. 특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삼성전자 믿기가 좀 어렵죠. 특히 아직도 개인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개인들이 지금 팔고는 있죠. 올라올 때마다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올라올 때 팔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만큼은 뭐 속일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에도 원달러는 1300 전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특이합니다. 원달러가 지금 보시면요. 원달러 보시면 어저께 1310원까지 갔다가요. 1299원에 끝났어요. 주가는 며칠을 올라왔죠.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 주가가 연속으로 올랐죠. 3월 17일부터 찔끔찔끔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죠? 찔끔찔끔 계속 올라왔어요. 37일부터. 근데 이 37일 찔끔찔끔 올라왔는데 얘네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삼성전자 원달러를 보면요. 3월 17일은 요날이에요. 여기네요. 그렇죠? 그대로예요. 원달러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가 정말 이상한 거죠. 원달러가 진짜인지 주가가 진짜인지는 봐야겠죠. 원달러가 어제 막판에 밀리긴 했는데요. 어느 게 진짜인지는 나중에 확인되겠죠. 조금 더 시간을 더 봐야 되겠다. 그러나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와서 1300원 유지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는 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